안녕하십니까. TV 생활수지침을 진행하고 있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 앞 정중앙선에 위치한 임기맥 즉 A, 손 뒷 정면에 위치한 도끼맥 B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A와 B에 위치한 여러 점들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에는 누구든지 아주 나른하고 피로가 쌓이면서 원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원기가 떨어지시게 되면 소화불량증이 자주 생기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건강관리 중에 무엇보다도 원기 증진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기 증진을 하실 때는 고려 수지요법에서는 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뜸을 하실 때는 남자 원기 증진법과 여자 원기 증진법이 있습니다. 남자의 원기 증진을 위해서는 임기맥 선상에서 A 1번과 3번, 6번, 8번, 12번을 쓰게 되겠고요. 여자의 원기 증진을 위해서는 A 1번, 4번, 6번, 8번, 12번, 그리고 F6번을 쓰게 됩니다. 이 위치는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손바닥 앞면 정중앙선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정중앙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A 1번은 손바닥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손목과 만나는 지점에서 두 주름이 있을 때 손바닥에서 처음 만나는 첫 주름 중앙에서 5m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여기 A1번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첫 관절 1절 주름 아랫주름에 A16번을 취하십니다. 이 A1번과 A16번 딱 가운데 자리가 A8번 배꼽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등분을 해 놓으신 후에 A8번과 A16번 사이에 A12번 위장의 자리가 되었죠. 이 자리에 한 점을 더 놓습니다. 그 다음에 A1번과 A8번을 7등분 하셔서 이 A8에서부터 7분의 1 내려온 자리가 A6번이 되겠고요. A1번에서부터 2등분 위로 올라간 자리가 A3번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뜸을 놓으신 후에 불을 붙이시고 나서 한 2분 정도가 되면 아주 따뜻하게 손 안에 열기가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남자의 원기 증진법이고요. 자, 이쪽 손에 있는 방법은 여자의 원기 증진 자리가 됩니다. 역시 A1번과 A16번 있는데요. 이 자리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A8번 2등분해서 놓으시고요. A12번 여기까지는 남자의 원기 증진법과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모든 질병이 자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궁에 위치된 A4번, 6번, 즉 A8점에서 7분의 1, 7분의 내려오신 이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1번, 4번, 6번, 8번, 12번 자리를 쓰시면서 여성들한테는 특히 이 F6번이 아주 여러 가지 그 부인과 질병을 치료하고 다스리는데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F6번을 많이 관리하시면 좋은데요. 이 자리 위치는 새끼손가락 오지에서 1절, 2절, 3절 메디가 있었죠. 2절 메디와 3절 메디를 이어서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후에 3절 메디에서 4분의 1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뜸은 좀 굵기 때문에 3절 메디 약간 밑에다가 하나를 얹어 놓으시면 틀림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은 A1번, 4번, 6번, 8번, 12번, F6번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F16번을 추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되죠. 이런 점은 좌우에 다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원기 증진을 위해서 쓰실 때는 이 점을 좌우에 똑같이 쓰시고 여성들은 이 점을 좌우에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원기 증진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또는 저혈압 또는 동맥경화가 있거나 또는 이제 손발이 시리거나 냉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꾸준히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십니다. 그러면서 원기가 증진이 되니까 피로도 쌓이지 않고 아주 식욕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시리신 분들은 꼭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서암뜸 방법을 하시면서 손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손운동을 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압봉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손을 꼭꼭 눌러주신다든지 또는 뒷면도 같이 비벼주신다든지 이렇게 손운동을 해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지압봉을 구입을 못하셨을 때는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킹 호일 같은 것을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뭉쳐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꼭꼭 이렇게 항상 주물러 주시면은 손의 혈액순환, 즉 말초의 혈액순환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손운동이 되기 때문에 또 전신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시리거나 또는 말초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 또 혈압이 높으셔서 항상 말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손에다가 뜸을 하고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말로 효과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과학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어 본다거나 촬영을 해 보시면은 훨씬 더 눈으로 확인이 잘 되시겠죠. 이 그림에서 처음 그림은 치료 전의 그림이고 다음 그림은 치료 후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머리를 촬영한 것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의 그 혈액순환을 촬영한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혈압이 높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두통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들 또는 남자분들 같으면 술을 드신 후에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머리에 열이 집중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상으로는 두통이라든지 한강증, 목줄기가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죠. 이럴 때 이 위치에 뜸을 한다든지 또는 서암봉을 붙여주시면은 치료하고 난 후에는 열이 싹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녀의 원기 증진 뜸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남자분들이라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뜨시고 또 술을 드시거나 아주 피곤하실 때도 숙취 제거를 위해서 이 뜸을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여자들이라면은 혈액순환이나 또는 생리통, 월경 장애 등이 있으실 때 또 하복부가 항상 차거나 시리거나 하실 때 쓰시면은 아주 효과를 잘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봄날 나른할 때 자꾸 그 나른하다 피곤하다 하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러시면 원기가 자꾸 저하돼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손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뜸을 꾸준히 해주시면 아주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그 뜸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응급사태를 만났을 때 아주 당황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졸도를 했다거나 급체를 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뭐 쓰러진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아주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응급처치 아주 쉬운 자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대체적인 쇼크라든지 뭐 머리가 많이 아파서 아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주 일반적인 응급조치로 가장 좋은 것은 A33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A33번 위치는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있으면 손톱과 살이 이어지는 정중앙에서 2mm 내려온 지점입니다. 이 점을 살짝 사열침으로 피를 좀 내주시면 좋은데요. 피를 뭐 많이 내주셔서 좋은 것은 아니고 급하실 때 거기를 살짝 눌러서 피를 조금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꼭 주물러서 피를 빼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급체를 했을 때도 이 자리를 우선 쓰셔도 아주 효과가 좋지요. 이 자리를 쓰시면서 이제 사열을 해주신 후에는 손을 주물러 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때는 어느 선 중심으로 손을 주물러 주시면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그 졸도를 했거나 당분간 그 인사불성이 됐다 그러면은 호흡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물러 주는 부위는
A8번부터 12, 16, 18, 20, 22, 24, 28, 33. 그러니까 이 선 중심으로 해서 꼭꼭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아주 호흡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호흡 기능이 좋아지면 뇌의 산소 전달이 바로 잘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주물러 주셔도 좋겠지만은 서한봉이 있거나 뜸이 있으시면은 직접 여기에다가 뜸을 뜨신다거나 서한봉을 붙여주시면은 더 효과적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그 인사불성의 정도가 깊거나 또는 그 응급 사태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 A33번 자리를 사열한다 하더라도 별로 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론 병원에 옮기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한 번 더 사열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럴 때는 여기서처럼 10손가락 끝을 한 번 더 사열하셔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을 사열하시는데요. 다음 손도 다 같이 10손가락 끝을 사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열을 하시고 난 후에도 역시 A8번부터 꼭꼭 이렇게 33번까지 주물러서 호흡 기능을 좀 도와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10손가락 끝을 피를 좀 내실 때는 아주 중증일 때 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으신 분이 갑자기 그 중풍 비슷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신다든가 또는 인사불성으로 아주 A33번을 사열을 한다 하더라도 깨어나지 않으신다든가 이럴 때는 10손가락 끝을 사열해서 피를 좀 빼내주시는데요. 물론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옮겨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열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요. 이 사열하는 도구와 사열하는 위치를 소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혈액으로 전염되는 병이 아주 위험하고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우선 사열하기 전에 꼭꼭 주물러 주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 스펀지로 그 자리를 깨끗이 닦으신 후에 멸균된 침을 이용해서 사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균된 침이 없을 때는 그 알코올 스펀지로 닦든지 아니면은 불에 그 끝을 잠깐 이렇게 대서 멸균을 시킨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때는 항상 응급처치를 수지요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빨리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운동도 하고 뜸으로 원기 관리도 하시면서 또 간단한 구급처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 외에 어느 장부의 병에 따라서 그때마다 구급처치를 하는 위치가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자리가 A33번과 10손가락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기능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기능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치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미리미리 그 기능을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기능 조절 중에 기초기능 조절 중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항상 소화가 잘 돼야 만병이 없다. 또는 만병의 근원은 소화질환에서부터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장 기능, 즉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 하는 부분부터 이제 기초 기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 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가 되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는데 임기맥 선상에서 위장의 자리가 12번이었잖아요. 그래서 A12번이었는데요. 이 12번을 포함을 해서 A8, 12, 16 이 자리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시고 더부룩답답하거나 아주 식욕이 없거나 또 식욕은 있으되 드시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러실 때는 이 자리를 꼭꼭 주물러 주거나 또는 서한봉을 붙이거나 뜸을 하시거나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이 자리를 꾸준히 붙이시면 좋은데요. 이 위치는 A1번 주름 있는 데서 A1번하고 A16번 이 첫 일관절 자리에서
다시 A8번 2분의 1 하시고 다시 2분의 1 지점을 취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A8, 12, 16을 관리하시는데요. 수리침을 놓으실 수 있으면 놓으셔도 좋고요. 뜸을 하실 수 있으면 뜸을 하셔도 좋고 또 서한봉을 붙이실 수 있으면 붙이셔도 됩니다. 아무 기구가 없었을 때는 꼭꼭 눌러주셔도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시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체한 건 아닌데 이 상복 부위로 아주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그래서 내가 트림을 한 번만 하면은 나을 것 같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이쑤시개를 이용하시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쑤시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 3cm 내지 4cm 정도로 자르셔서, 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3cm 내지 4cm 정도로 자르셔서요. 이 한 면과 이 한 면을 대시는데, 한 면은 A12 자리에 이렇게 대시고요. 한 면은 A18번, A16번 바로 위에 자리죠. 여기다 대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꼭꼭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압박 자극을 해주시면은 이 가슴 답답했던 가스가 트름으로 탁 터져 나오면서 가슴이 아주 시원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구가 없더라도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한 번쯤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보통 이 자리에 이제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 뜸을 하시라 그러는데, 가끔 글쎄 나는 뜸이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냄새가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뜸 냄새는 거의 좋아하시는데요. 집에서 그 아이들이라든지 뜸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냄새가 안 나는 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뜸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화 기능을 관리를 하시는데요. 소화 기능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 옆에서 보고 또 경험하시는 것 중에 급체가 있어요. 이렇게 급체를 했을 때는 아무리 소화 기능에 A8, 12, 16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급체했을 때는 이 자리를 눌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급체했을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체했을 때는요, E45 D1번 자리라는 이 위치를 사혈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손에서 새끼손가락을 좀 봐주세요. 새끼손가락에서 바깥측입니다. 외측의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요, 손톱이 이렇게 돼 있어서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렇게 깎아 내린다면 깎으시면서 딱 각이진 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으시죠? 이 점은 그 각진 점에서 살 쪽으로 대각선으로 2mm 정도를 탁 올라오십니다. 살 쪽으로. 그 자리가 이 45번 자리인데요. 이것은 위장하고 관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을 때 이 자리를 사혈하시게 됩니다. 자, 이 자리를 사혈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 자리를 더 추가하시면 좋은데, 그 자리는 어디냐면은 손등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봐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 중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이 나 있는 쪽 외측이죠. 그러니까 이 외측을 보시면은 손톱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러니까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렇게 깎아서 가시다 보면은 각진대가 있어요. 그 각진대에서 그대로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손톱뿌리에서 직선으로 또 수평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죠. 그 만나지는 점이 D1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장과 관계되는 점인데요. 왜 이 두 점을 사혈해 주시냐면은 소화가 안 되면 위장도 불편하시지만은 복통도 같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45점하고 D1점을 사혈해 주시는데, 한 손에서 앞면 뒷면을 같이 쓰시고 또 다른 손에서 앞면 뒷면을 같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손에서 한번 보시자면은, 자, 여기 새끼손가락을 먼저 보시겠어요. 새끼손가락에서 손톱을 이렇게 깎아 내려오다 보면은 끝나는 점이 있죠. 이 각진점에서 살 쪽으로 2mm 정도 내려온, 2mm 정도 올라온 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 4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뒷면이죠. 뒷면에서 이 손톱깎이로 이렇게 손톱을 깎아 내려오다 보면 각진대가 있어요. 더 이상 안 깎아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 내려옵니다.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손톱뿌리, 여기 선하고 이렇게 이어서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 이 자리가 D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사열해 주시면은 급체 해소에는 가장 좋은 점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급체했을 때 엄지손가락 부분을 많이 사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 엄지손가락을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사열하시면 간에 무리가 와요. 저희 실험에 의하면. 그래서 체했을 때는 엄지손가락보다 이 E45D1점을 익혀두셨다가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 소화불량증으로 호소를 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등산이라든지 외지에서 식사를 급하게 한다든지 할 때 급체를 해서 주변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45D1번을 익혀두시면은 아주 주변에서 아주 뜻하지 않게 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이런 일을 한번 만났는데요. 외국인을 한번 E45D1번 자리를 사열해서 아주 그 위기를 넘겨줬더니 아주 뭐 저한테 명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점입니다. 잘 익혀두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체했을 때 이럴 때도 알아두시고 또 소화기능 좋게 하시는 방법도 알아두시면은 아마 우리가 위장 질환 하나는 이제 익혀두셔서 아주 편안한 그 소화기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만 편안하다고 해서 또 소화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지요. 자, 일단 어떤 음식이 내려서 위장을 통과해서 완전히 밖으로 배변이 다 될 때까지 가 완전하게 잘 돼야만 그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변 기능, 즉 배설 기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린이들은 애들은 그저 잘 먹고 잘 뭐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이 얼마나 그 기초 기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설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대변 기능과 소변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변 기능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고생을 하는 것은 변비하고 설사입니다. 그런데 그 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장의 그 수분 흡수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그 찌꺼기 성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되는 거고, 설사는 또 수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채로 배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변비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물어보면은 설사 한번 시원하게 해보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설사가 잦으신 분들은 변비 한번 걸려보면 좋겠다, 변비 걸린 사람이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두 가지 다 정상은 아니지요. 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간은 이제 변비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변비는 대장 중심으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손바닥에서 대장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대장은 손바닥 A8 주변에 있게 됩니다. 자, A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혔듯이 A1점과 손바닥 A16번의 가운데점이 되죠. 그래서 A8점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대장이 어떻게 들어있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상행, 횡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장 칩처럼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주변을 갖다가 아주 상행, 횡행, 하행 이렇게 해서 S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을 자극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서한봉을 붙이실 경우에는 이 주변에 좀 많이 붙이시게 돼요. 이렇게 많이 붙이시게 되고, 또 뜸을 하실 때는 또 이 주변에다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침을 놓으실 때도 이제 많이 놓으시게 되겠죠. 이럴 때 A8 주변에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대장의 기능과 위장의 기능이 항상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A8 주변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극을 해주시면서 12번, 16번도 같이 자극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기구가 없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면요. 이 자리를 우선 손으로 꼭꼭 이렇게 압박 자극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렇게 압박 자극을 양손을 다 하신 후에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쭉쭉 젖혀주세요. 이것은 머리라고 그랬죠. 이게 머리가 뒤로 쭉쭉 젖혀지니까 그 대장의 그 부분이 이완 수축이 되면서 배변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
눌러주고 가운데 손가락을 쭉쭉 젖혀주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쓰시는 쿠킹 호일이 쓰시죠? 이 쿠킹 호일을 손바닥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지만은 이렇게 4 내지 5cm 정도 자르신 후에 주무실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아주 좋은데요. 이 쿠킹 호일은 손에 쥐고 있다든지 붙여줬을 때 그 부분에 보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변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서 또 뭐 평소에 보통 건강관리 방법에 나오는 대로 찬물을 좀 식전에 마신다든가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가 섬유질이 많으신 걸 드신다든가 또는 배변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다는 거 모두 다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요. 이렇게 찬물도 마시고 또 손도 주물러 주시고 이러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주 기분 좋은 쾌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쾌변을 하시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또 상쾌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주로 소화기능, 기초기능 중에서 소화기능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배설기능 중에는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요. 소화기능은 주로 A8, 12, 16을 관리를 하시고 급체가 있을 때는 이 45번, D1번을 쓰시게 됩니다. 사혈을 하시게 되죠. 또 변비는 A8번 중심으로 쓰시게 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또 뜻하지 않은 응급사태가 났을 때는 A33번 중심으로 사혈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옮기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물론 A33번 사혈을 해서 안 될 때는 10손가락을 다시 사혈하는 것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아주 요즘에 나른하고 원기가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이렇게 되실 때는 원기를 증진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남녀 기본 뜸의 자리를 이용해서 뜸을 좀 많이 뜨시게 되는데요. 뜸이 없으실 때는 좀 손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기를 살리시면 뜸을 하시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주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손의 앞면과 뒷면을 그림 한 장씩 가지시고 TV를 시청해 주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주로 소변 기능이라든지 부종 또는 만성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